102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최소 노력으로 삶의 윤기를 더하는 꾸준함의 기술. 저자, 이노우에 신파. 출판일, 2025년 3월 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꾸준함의 힘을 알자. 책 소개. 언제까지 게으름에 질 건가요? 귀찮음이 오기도 전에 매일 작게 성공하는 20년 검증 습관 법칙. 무엇 하나 꾸준히 못하는 나를 위한 끈기 부스터. 화제의 괴물 루틴 주인공이 공개하는 꾸준함의 기술. 시작은 창대하나 매번 계획이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면 주목해보자. 꾸준히 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심플한 습관 가이드가 등장했다. 저자는 20년 경력의 북디자이너로 1년에 200권의 책을 디자인하면서 매일 루틴으로 조깅 25년, 일기 쓰기 22년, 블로그 글쓰기 9년, 춤 연습 3년, 책 한 권 읽기 3년 등을 지속하는 꾸준함의 달인이다. 그의 생활을 담은 기사가 발행된 후 괴물 루틴으로 입소문이 나 화제가 되었고, 첫 저서 꾸준함의 기술 은출간 즉시 아마존 재팬 습관 분야 1위에 오르며 5만 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 지금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해졌지만 과거엔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던 저자는 20년 동안 꾸준히 하는 법을 실험하여 매일의 습관을 철저하게 디자인했다. 그 결과 꾸준히 하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일상 루틴과 습관화의 비결을 소개하며 의지에 의존하기보다 습관의 구조 만들기, 제대로 하기보다는 작게 계속하기, 작은 일들을 세트로 만들기 등 꾸준함을 숨 쉬듯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하기 싫을 때의 고통을 줄이는 생각,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목표를 버려라고 말하며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누구든 꾸준해질 수 있는 기술을 쉽게 알려준다. 매해 다짐했던 운동, 영어 공부, 독서 등 무엇 하나라도 꾸준히 해서 올해만큼은 달라지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이 바로 선물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이노우에 신파치. 도서기획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디자인한 프리랜서 북디자이너이자 습관 부자. 1973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와코 대학에 다니던 중 술집에서 유명 출판사 대표와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북디자인 일을 독학으로 시작했다. 집에서 어시스턴트 없이 혼자 1년에 200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디자인하며 자기개발 및 경제경영 분야 북디자인의 유행을 이끌어왔다. 취미는 단연 꾸준히 하기다. 본업뿐만 아니라 연일의 사진전 개최를 20년 동안 해왔고 매일 루틴으로 조깅 25년, 일기 쓰기 22년, 블로그 글쓰기 9년, 춤 연습 3년, 책 한 권 읽기 3년 등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생활을 담은 기사가 발행된 후 괴물 루틴으로 입소문이 나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무슨 일이든 미루고 포기하기 일쑤였던 과거를 지나 사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20년간 다양한 방법을 써서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 좋아하는 일도 꾸준히 해야만 계속 좋아할 수 있고 꾸준함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다들 쉽게 해내지 못하는 꾸준히 하기의 비법을 공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일본 서점가를 휩쓴 습관 1위 책 아마존 재팬 분야 1위 5만 부 돌파. 꾸준함은 취미다. 고통 없이 아주 쉽게 숨 쉬듯이 해내는 비결. 새벽 4시 저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마다 하늘 사진 찍기, 스트레칭, 조깅, 근력 운동, 춤 연습, 하루 한 권 책 읽기까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끝마친다. 20년에 걸쳐 다듬어져 왔고 지금은 숨 쉬듯 실천하는 루틴이다. 저자가 괴물 루틴을 처음 실천하게 된 계기는 먹고 살기 위함이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직한 그에게 꾸준한 자기관리는 필수였다. 그러다 점점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취미가 되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즐겁다는 그의 꾸준한 비법은 바로 무리하지 않기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남이 시킨 것처럼 압박을 가지면 절대 오래 할 수 없다. 꾸준함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의지가 아닌 가벼운 마음이다. 그의 비법은 단 10초에서 시작한다. 책 집어 들기 같은 아주 간단한 일부터 오늘도 했다고 머릿속으로 의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시작해 아주 천천히 난이도를 올린다. 책에서는 저자의 상세한 루틴과 그 습관을 만드는 구체적인 순서도 함께 소개한다. 의지는 한계가 있다.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닌 꾸준함의 구조. 아, 오늘은 운동 빠지면 안 되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가?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맞다. 그렇다고 꾸준히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의지만으로는 늘 한계가 있다. 꾸준히 잘하던 일도 어느 순간 실력이 늘지 않으면 의욕을 잃고 만다. 따라서 저자는 의지가 아닌 꾸준함의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오늘도 해냈다는 의식하기에 익숙해졌다면 다음으로는 행동을 한다. 독서하기가 목표라면 자기 전에 책 펼치기부터 한 달간 지속해본다.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엔 책을 한 쪽씩 읽어보고
점점 그 양을 늘린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트 만들기가 있다. 책을 읽기 전에 차 끓이기와 같은 작은 일을 세트처럼 붙여 다음 행동의 스위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저자가 20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온 과정을 통해 독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구조를 만드는 법 외에도 기존의 발상을 전환하는 생각이 가득하다. 일의 의미는 하다 보면 찾게 된다. 꾸준함의 가장 큰 적은 성취감이다. 하기 싫을 때 하는 척만 해도 성공이다 등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기술까지 담겨 있다. 꾸준함은 변화와 같은 말이다. 작은 지속으로 더 나은 날을 쌓아 올리고 삶을 더 즐겁게 사는 법. 저자는 좋아하는 일도 꾸준히 해야만 계속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화책 읽기 같은 즐거운 취미도 세상사에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어느새 읽지 않게 된 만화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 만화를 읽으면서 또다시 인생의 재미를 찾았다고 한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본업과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소소한 취미 또한 이어가다 보면 소중한 기쁨을 얻게 된다. 저자는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속에서 캐릭터 라라미에게 매일 선물을 10년 이상 주고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별 쓸모 없어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의 즐거운 요소가 늘어나고 그것이 개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꾸준함을 무기로 목표한 지점을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어느새 크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꾸준함의 기술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욕심쟁이와 몸이 안 따라주는 게으름뱅이가 마음속에 동시에 사는 모든 현대인에게 먼저 꾸준함의 경지에 다다른 선배의 마인드셋과 기술을 아낌없이 전해줄 책이다. 꾸준함이 취미가 되면 착실히 쌓은 것들에 의해 사람이 변화한다. 나는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켜온 약속의 숫자가 알려준다.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라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다.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렷한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는 노력 말이다.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정말 그럴까? 잘못된 노력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그럴 리 없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믿고 우선은 그저 한결같이 무언가를 계속하면 된다. 또렷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애쓰지 않고 가능한 선까지 작게 나누면 된다. 책을 집어들고 펼치기.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려면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놓아두어야 한다. 자연히 책을 집어들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하도록. 그것만으로도 할 일은 끝난 셈이다. 이제 그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 달간 계속해보자.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깜빡하기 쉬운 일도 두 가지가 세트를 이루면 잊어버리기 어려워진다. 일기장과 체온계를 같은 곳에 두고 체온을 잰 다음 일기를 쓰는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두면 잊지 않고 모두 실천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장치를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늘 하는 일을 한 다음인지 늘 하는 일과 같이 할지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몇 시가 되면 해야지. 처럼 시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전후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꾸준히 하는 일은 기록을 통해 한결 더 즐거워진다. 책, 만화, 게임, 프라모델, 아이돌 굿즈, 영화 관련 상품 등 무언가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즐겁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모으고 선반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득 채운다. 좋아하는 물건이 늘어날수록 기쁜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수집이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말하자면 기록은 꾸준함을 일종의 수집으로 만드는 행위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하면 생긴다고 한다. 뇌과학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는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영원한 역설이다. 그러니 처음 한 걸음만 내디뎌보자.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손만 살짝 대보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의욕을 부르는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그건 하는 척하기일지도 모른다. 몽땅 다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지 않는다. 그저 하는 척만 한다. 끝까지 해내는 것은 작은 끝맺음의 연속이다.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진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당연해진다.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하니 대체 뭘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긴 할까? 점점 그 일이 바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조금도 늘지 않잖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만할까? 그런 생각에 결국 그만두고 만다.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 먼저 그런 생각 자체를 멀리 해보면 어떨까? 실력이 좋아진다. 뭔가를 얻는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꾸준히 거듭한 끝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어떤 목표를 노려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청소가 좋아지고 책이 좋아지고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이 좋아졌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시간을 들였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시간을 들여 매일 계속해서 마주했기에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